네,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확인했습니다만 복날의 점심을 함께 먹은 5명 가운데 4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0, 70대 노인들인데 자 피해자들 몸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리포트로도 보신 것처럼 그 4명의 증상이 발현하는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 음동량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게 이제 음동량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이제 개인이 어느 정도 그것을 섭취를 했는가 하는 거기에도 좀 연관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은 40여 명이 테이블을 나눠 가지고 초복이라고 오리고기 식사를 했는데 한 식탁에 있었던 5명 중에서 4명이 쓰러져서 처음에는 이걸 식중독 의심을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중에서 이 어떤 것이 나왔냐면 위 세척액에서 농약 성분이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것은 그 식중독이 아니고 농약에 의한 그 어떤 사람이 이게 탄 것이다 이런 그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에는 3명이 이제 발현이 됐고 16일에 또 1명이 발현돼서 지금 모두 중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처음엔 식중독인 줄 알았지만 농약 성분이 나오면서 이제는 범죄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나서게 된 건데요. 자, 이 피해자들이 식사 후에 모두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리고기 이 식사가 아닌 다른 경로로 농약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 오리고기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같이 한 사람이 5명인데 예. 그중에서 1명은 전혀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음식에서 농약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지 않고 다양한 음식에 농약이 있을 것을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식사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냉커피를 갖다가 마신 그 4명이 그런 증상이 일어났다. 이 냉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거기는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한 5병을 갖다가 자기가 타서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 있는 회원들이 이제 목이 마를 때마다 먹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추정컨대 아마 거기에 누군가가 이 관련되는 이 독극물을 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용의자 특정을 위해서 CCTV 분석과 주변인 탐문 수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경로당 내부에 있는 CCTV는 아예 없고요. 야, 예. 입구에 있는 것은 작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초기에는 응급 조치를 할 때 생산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게 이제 병원에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근데 성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어떤 성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탐문 경로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출된 그 농약 성분을 보면 소량이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체성분으로 검출이 안 되는 그 성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검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많이 섭취를 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 방송에 의하면 이 피해자들이 가건물에서 나온 이 농약 성분이 최초에는 유기인제 이외에 맹독성 농약인 엔도설판이라고 하는 성분이 검출됐다. 네. 그것이 이제 국가수에서 잘못 판정을 해가지고 병원에 통보를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살충제 성분인 에토펜프록스하고 그리고 이제 터프포스 등 유기인제가 검출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엔도설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 그 범인 같으면 그것을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썼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시판 중인 이 2종의 농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최근 또는 그 이전에 그 인근에 있는 그 농약 판매상에서 구입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탐문 수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최초에 이제 잘못된 농약이 나옴으로써 이 경찰 수사라든가 또는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치료라든가 여기에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
자, 농약으로 인해서 이런 농촌에서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던 그 과거가 좀 있긴 한데 이렇게 좁은 지역 공동체일수록 작은 일이 큰 화를 부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번에도 그 아마 이 경로당이 여성 경로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거기 이제 회원들이 뭐 한 40~5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여성 경로당에 어떤 뭐 지금 지난번에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범인으로 알려진 그 80대 노파 같은 경우는 10원짜리 그 소위 화투를 치면서 거기서 이제 감정이 나쁜 식으로 쌓여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해코지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만 해코지를 하게 되면 본인이 거기에서 범인으로 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갖다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6년에 청송에서 있었던 농약 소주 사건도 그 한 명이 사망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용의자 같은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앞두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고요. 또 2018년도에 있었던 그 포항에 그 고등어탕에 농약을 지우는 그런 것들도 신임 부녀 회장에 대해서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그 이 독극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성 범죄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은닉성이라든가 어떤 그 폭력을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사용을 해서 상대에 대해서 해코지하는 거. 뭐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제가 접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 이제 여성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 이제 여성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 작은 지역 사회에서의 감정이 누적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이게 작은 원한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 이번에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려 60m 높이의 그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 강남의 한 아파트 24층 난간인데 지상에서 무려 60m 넘는 아찔한 높이죠. 자, 여기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왼편 좁은 공간이 있는데 자, 저기죠. 흰색 티셔츠를 입은 10대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 뛰어내리겠다라고 하면서 울먹였는데 두 명의 경찰관이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거든요. 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위기 협상 전문 요원이라고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기 협상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주로 인질극이라든가 가정폭력 그리고 이제 투신을 그 시도하거나 자해 소동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대화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협상 기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분들인데요. 아, 예. 특히 이제 뭐 교육 과정에서는 전문 배우들 역할극을 통해서 다양한 그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에 대처를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기량을 배양을 해서 실무에 투입이 되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예. 이제 경찰복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갔고 여기서 또 형 누나라고 호칭을 이제 하면서 좀 친밀감을 쌓았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좀 특징적인 게 경찰차나 소방차 모두 그 불빛을 껐다고 합니다. 자극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어떤 결심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투입할 때 경찰 제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그 대화를 통해서 적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너를 체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그래서 뭐 누나, 형이라고 하는 용어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음료를 주제로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2시간 반 설득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구출에 성공을 했는데 예. 이렇게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에는 아파트 아래 순찰차라든가 소방차의 경광등을 막 켜게 되면 오히려 더욱더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상자의 심리를 고려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 작전이 펼쳐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위기 협상 전문 요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국내에는
몇 명이나 있고 또 인력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2009년도에 경찰대학에서 일기 위기협상 전문 그 요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찰에 도입이 된 것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올해 3월 기준에 전국 1,618명의 위기협상 요원이 현재 지금 각 시도 경찰청 그리고 경찰서마다 비상설로 지금 이제 그 팀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일단은 이제 그 평상시에는 업무를 하다가 저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급조를 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매년 이 경찰 수사 연수원에서 위기 협상 그 어떤 기초 과정이 4회 그리고 심화 과정 2회 이렇게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원들을 지금 양성을 해내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이번에 이제 서초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그 경찰서 단위에서는 최초로 여러 가지 범죄 심리학 그 관련 전공자라든지 또는 아까 그 기초 과정을 갖다 수료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특화된 위기 협상 전문 요원을 이번에 투입을 해서 성공을 한 그런 성공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정교한 대응으로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13층 난간에 매달린 여성을 이번엔 소방관이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사실 경찰이 먼저 설득을 해봤는데 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난 16일 오후 5시 46분에 전주시 완산구에서 발생된 사건인데요. 최초에 이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13층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설득을 했는데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전북지방 경찰청에서 119 종합 상황실로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방에서 출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소방팀에서 현장 도착을 해가지고 밑에다가 공기 매트를 깔고 저기 13층인데 14층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줄로 몸을 묶고 가서 저분이 이제 난간 바깥에 있는데 안으로 밀어 넣어서 저 인명을 갖다 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특전사 출신의 저 소방관의 기지로 목숨을 구한 일이었는데요. 자, 앞에 10대 소년 사건이나 이번 여성 사건 같은 현장을 만약 일반인이 목격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19에 또는 112 신고를 갖다 하셔야 될 거고요. 네. 정확한 위치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관찰 유지를 하면서 아주 급할 때는 필요시에는 그 밑에 이 공기 매트를 설치를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이불 같은 것을 깐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급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출동이 빠르기 때문에 공기 매트를 깐다든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저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만 해주시는 것으로 중요한 그 소중한 그 인명을 갖다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나치지 말고 자극하지 말고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